자, 오늘은 449페이지죠. 예. 자, 449페이지 보니까 그 파트 2 봐봐요. 뭐라고 적어놨어요? 부동산 등기법. 쉽지가 않아요. 등기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 등기법 들어가기 전에 약간 한번 기초 정도 잡고 들어가자고요. 그럼 449페이지 하단에 한번 봐봐요. 하단에 뭐가 있어요? 여백이 있어. 여백이. 자, 우리가 이제 등기법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자, 물건의 특질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물건의 특질은 뭘까요? 특질이 특수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써볼래요? 첫 번째, 자, 절대성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성. 그럼 절대성과 관련돼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우리가 요걸 하나 딱 써놔요. 자, 우선적 효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적 효력. 또 하나는 자, 물건적 청구권. 자, 그러면 두 번째와 관련돼서는 배타성이라고 한번 딱 써봐요. 배타성. 자, 배타성과 관련돼서 두 가지가 있어요. 공시의 원칙, 공시의 원칙. 하나는 자, 일물일건주의.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자, 저희가 그러면 이 두 개를 우리 절대성과 배타성의 관계를 우리가 반드시 확인을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봐봐요. 자, 우선적 효력은 무슨 성이에요? 절대성.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절대성.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저 물건적 청구권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민법에서 등기법에서 아주 중요하고요. 요거는 매년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 문제까지 우리가 출제되고 있어요. 저 공시의 원칙과 관련돼서 요거 좀 부연 설명을 한번 따라봅시다. 자, 동산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공시하죠? 동산. 인도입니다. 자,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뭘까요? 부동산. 이거는 등기예요. 부동산 등기. 여기에다 이제 법을 하나 써볼까요? 자, 무슨 법이에요? 부동산 등기법이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자, 부동산 등기법과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가 등기법을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되느냐? 바로 요걸 잘해야 돼. 민법상 뭐예요? 물건과 관련돼서 물건을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등기법은 우리가 이제 점차 물건이 올라가면 등기법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에는 물건에다 초점을 맞춰서 자꾸 우리가 해놓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일물일건주의 원칙이라고 좀 써요. 원칙. 자, 예적 측면으로서 두 가지가 이제 시험에 우리 자주 출제되죠. 자, 용익물건이라고 하나 딱 써놔요. 그 다음에 집합건물과 관련돼서 집합건물 이렇게 하나 딱 써놔요. 요거는 예적 측면입니다. 자, 영유물건과 관련돼서 매년 우리가 출제되고 집합건물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특히 우리 민법에서 민사특별법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집합건물과 관련돼서는 특히 집합건물 등기부와 관련돼서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걸 좀 외워줘야 돼. 물건의 특질해서 한번 어떻게 읽나 봅시다. 자, 우선적 효력 그럼 무슨 성을 껴야 돼? 절대성.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절대성. 그러면 공시의 원칙 그럼 배타성, 일물일건주의. 그래서 배타성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그래야 앞으로 물건법하고 등기법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의 가이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외워볼까요?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절대성 이렇게 읽어야 돼요. 요거는 절대성, 요거는 배타성, 요거는 뭐예요? 일물일건주의, 즉 배타성을 나타낸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물건의 특질과 관련돼서 요거는 반드시 머릿속에 외워둬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안 외워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동산과 부동산의 공통점은 뭐는 있어요? 공시력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점은 그러면 동산은 인도로서 공시하고 부동산은 뭘로서 등기로서 공시한다라는 거. 요걸 우리가 반드시 잡아놓고 자, 그러면 물건의 특질과 관련돼서 이제 이렇게 지워봤어요. 자, 지우는 순간 어때요? 다 까먹어요. 자, 이거 한번 써봐야 돼요. 요번 달 것에는. 자, 그러면 이제 물건의 특질 절대성과 배타성. 절대성은 뭐가 있어요? 우선적 혈력, 물관적 청구권. 자, 배타성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공시의 원칙과 뭐예요? 일물일건주의. 요 두 개를 반드시 우리가 숙제해 놔야 되고. 자, 그 밑에다 또 하나 더 쓰는 거는 요거 하나 더 봐봐요. 자, 물건의 종류. 자, 민법상 물건의 종류는 몇 종류가 될까요? 이렇게 써놔요. 8종류가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자, 물건의 종류는 8종류로서 점유권, 본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점유권 그럼 뭐예요? 점유권이 뭐예요? 점유권 그러면 점유 그런다고. 자, 이렇게 하나 써놔요. 자, 사실상 지배라는 거야. 사실상 지배. 자, 점유권과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 한번 보시죠.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로서 나중에 뭐예요? 이렇게 써놔요. 자, 등기 능력이 없습니다. 자, 점유권하고 본권의 관계는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고 그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게 뭐예요? 본권이라고 그래. 그래서 점유권하고 본권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항상 자, 소유권과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 옆에다 하나 써봐요. 소유권이 뭐예요? 이렇게. 자, 소유권은 뭐예요? 사용, 수익, 처분. 자, 그러면 소유권과 관련돼서 사용, 수익 이게 뭘까요? 이걸 사용 가치라고 그래요. 이거는 뭘까요? 이게 과한 가치야. 자, 소유권이란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소유권과 관련돼서 또 사용 가치와 거양 가치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소유권이라는 거예요. 자, 소유권은 그러면 읽어봐요. 사용도 할 수 있고 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죠. 완벽한 문전. 그래서 완전 물건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자, 그러면 소유권과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죠. 요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용익. 뭐가 없어요? 용익물건은 처분 권능이 없죠. 그래서 요 용익물건을 뭐라고 그래요? 불완전 물건이다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러면 소유권 정면에서 사용 수익을 뭐 하고 있죠? 읽어봐요. 제한하고 있다. 무슨 물건?
제한 물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소유권과 관련돼서 또 우리가 잡을 거는 자, 여기에다 또 꼬리표를 하나 붙여봐요. 무슨 가치죠? 교환가치죠. 교환가치를 뭐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경매거든. 경매. 그래서 이게 이제 담보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담보 물건은 결론적으로 처분 가치만 있다는 거예요. 처분 권능만. 그러면 담보 물건과 경매가 만나서 여기에도 하나 딱 써놔요. 자, 담보 물건과 경매가 만났다. 이게 무슨 경매일까요? 요렇게. 자, 임의 경매야. 자, 임의 경매란 그러면 담보 물건, 담보권 실행 경매가 곧 임의 경매입니다. 경매는 두 종류가 있어요.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이제 임의 경매란 그러면 담보 물건 플러스 경매가 무슨 경매예요? 임의 경매 이렇게 이제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담보 물건은 무슨 가치? 즉 처분 권능만 있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용 수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담보 물건을 뭐라고 그래요? 불안전 물건이라는 말을 써주기도 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소유권 측면에서 처분을 제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한 물건이라는 걸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요 세 종류도 못 외워서 읽어봐요. 이렇게 한다고 또 지지전 이렇게 하지 말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한번 숙제 나야 되고. 자, 요거 이제 유치권과 관련돼서 유치권은 이렇게 X라고 써요. 등기 능력이 없어. 유치권은. 유치 그러면 요거 유치 한번 읽어봐요. 유치하면 뭐 생각나요? 이 점유율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점유율을 상실하면 곧 유치권도 상실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유치권 점유 항상 유치 그러면 점유 이걸 기억해 두시고. 자, 질권과 관련돼서는 질권은 요거는 시험 범위에서 일단 제외됩니다. 요거는 이제 등기 X라는 거고. 자, 질권은 왜 시험 범위에서 제외될까요? 질권은 동산하고 권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질권은 시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자, 저당권과 관련돼서 이렇게 하나 써놔요. 자, 건저당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등기법을 배우기 위해서 두 가지를 반드시 숙제해놔야 돼요. 하나는 물건의 특질, 하나는 물건의 종류. 요거 잡아놔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소유권은 몇 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사용, 수익, 처분. 요걸 뭐라 그래요? 각각을. 등기법 배우기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겁니다. 지적하고 완전 등기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옆에 이제 저희가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잡을 거는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요 세 가지 개념을 또 잡고 있어야 돼. 자, 권리가 뭐예요? 권리. 우리 한번 첫 시간에 우리가 했죠. 권리가 뭐예요? 이렇게 적어놔요. 자,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게 바로 권리라고 그럽니다. 자, 권능이란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자, 권한이 뭘까요? 자, 네 가지 개념을 반드시 잡고 가야 돼. 권리,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권능이란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권한이란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근언이라는 것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이게 바로 근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거 뭐예요? 힘이죠. 힘이 나중에 권리의 종류로 받아서 꼬리표를 하나 붙여놔요. 이게 물건이야, 물건. 자, 이건 나중에 뭘로 빠지냐면 이거는 채권으로 빠져요. 채권. 그러면 권리의 종류는 크게 이제 우리 물건, 채권. 요거는 권리의 종류가 되는 거지 권리라는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읽어 나갈 때 문제를 풀 때 잘 봐봐요.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무슨 물건이에요? 영입물건. 영입물건이면서 제한물건. 제한물건이면서 읽어봐요. 본건이죠. 본건은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물건. 이렇게 치고 들어가야 된다고. 지금 요 측면에서 기초가 잡지 않으면 앞으로 등기법은 잡아내기가 힘들어요. 등기법과 관련돼서 일단 등기법과 관련돼서 권리라는 정의를 권리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제 잡아달라는 거야. 그러면 권능이라는 것은 읽어봐요.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그러면 봐봐요. 소유권이라는 것은 몇 가지 근능을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 권능 읽어봐요.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 그러면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 완벽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써놔요. 그래서 나중에 자 등기부 좀 이따 볼 건데 각구에 기록된다라는 거예요. 각구. 자 그러면 각구에 기록되는 것은 뭘까요? 소유권의 내용이야. 그럼 각구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얼구가 있겠죠. 그러면 지상권은 어디에 기록될까요? 얼구. 지역권은 얼구, 전세권도 얼구에 기록된다고. 그러면 우리 등기부는 크게 이제 나중에 표제부, 각구, 얼구로 구성된다는 거야. 표제부, 각구, 얼구. 그러면 표제부는 뭘까요? 사실, 즉 뭐의 부동산의 신상이 기록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는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제? 표제부, 각구, 얼구, 몇 부분? 세 부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권능과 관련돼서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저희가 이제 응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처분 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존재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자, 처분 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존재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저 봐봐요. 소유권은 몇 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사용, 수익, 처분. 자, 처분 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야. 소유권은 몇 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다? 세 가지 권능. 그럼 왜 X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32회 때 2.5점짜리 지문이야.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등기법은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등기법은 절대 안 돼. 지금 우리 첫 시간에 기억나신 거 아시죠? 쉬운 거부터 먼저 잡아라. 그러면 우리가 공시법령은 두 가지 법령이 있다고. 하나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하나는 부동산 등기법이죠. 그럼 초창기에는 뭘부터 잡아요? 지적 파트부터 잡아야 돼. 지적 파트. 등기법은 물건이 올라가면 민법 실력이 올라가면 등달아 뭐도 올라가요. 등기법도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이렇게 틀을 잡아놓으라고. 그러면 권능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셔. 자, 점유권하고 소유권하고 요거 요렇게 한번 봐봐요. 교집합이 있어요, 없어요? 자, 점유권은 점유거든. 그렇죠? 그러면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이야. 그러면 점유권하고 소유권은 교집합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무슨 집합이에요?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공집합이 되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점유권은 그러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민법에서 뭘 배우게 되냐면 이 혼동이라는 의미를 이제 배우게 된다고. 그러면 자 점유권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점유권하고 소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눈치 빠른 사람 봐봐요. 소유권하고 지상권하고 한번 해볼까요? 전세권하고 한번 해볼까요? 자 소유권은 몇 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사용, 수익, 처분. 전세권은 사용, 수익, 교집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디가 더 커요?
소유권이 크죠. 그러면 전세권은 어때요? 혼동으로 소멸한다. 법정용어로 그래서 혼동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혼동을 이해를 못한 분들은 이 권리하고 권능의 관계를 자기가 모르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권리 그러면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권능이란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자, 뭐라고 써놨어요? 권한을 읽어봐요.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여기에다 주로 한번 딱 가나요. 지위 또는 자격. 자, 대표적으로 지위 또는 자격이 대표적으로 권한으로서 여기 예를 하나 딱 써놔요. 무슨 건이 있어요? 대리건이 있어. 대리건. 자, 대리건은 그러면 대리건은 뭐가 되죠? 읽어봐요. 근한이 되는 거야. 권한이 없어 그러면 무권 대리가 되고 권한이 있으면 유권 대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 따져 나가야 돼요. 그냥 뭐 우리 어떤 분들은 실력이 안 붙는 사람은 소유권은 소유권이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절대 실력이 붙을 수가 없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권한이란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대리권은 권리이다. 오의 X죠. 대리권은 읽어봐요. 근한이 된다는 거야. 권한. 요 의미를 다시 한번 잡고요. 자, 권한이라는 것은 여기 한번 보죠. 권한이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언천. 이게 근언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누구 토지? 갑토지. 자, 갑토지 남의 토지 위에 을이 뭐예요? 자, 을이 수목을 심었다고 생각해봐요. 요 수목은 누구 걸까요? 갑 거야. 갑이야. 예, 요 수목은 토지에 부합되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토지에 부합됨으로써 요 나무는 누구 거냐? 바로 토지 소유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어리 갑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네 토지에 나무 심어도 되니?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읽어봐요. 오케이 했어요. 뭐가 생겼죠? 읽어봐요. 근원이 생겼다는 거야. 근원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근원이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언천. 이게 나중에 뭐예요? 근원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봅시다. 갑토지에 뭐예요? 갑토지에 우리 건물을 하나 이렇게 쳤어요. 누구 거게? 건물은 누구 걸까요? 건물은 남의 토지에 우리 건물을 하나 줬어. 누구 거예요? 이거는 올 겁니다. 우리 건물은 특수 취급을 받아요.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그러면 이거는 올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 건물하고 토지하고 뭐예요?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잡아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갑이 어한테 나가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태그는 돼야 안 돼? 안 돼. 나가달라고 할 수는 없죠. 누구 건물이니까. 얼건물이니까. 그러면 남의 토지에 을이 건물질 읽어봐요. 뭐가 없어? 권한이 없어. 그러면 갑은 을한테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자, 읽어봐요. 철거 명령은 철거는 요구할 수 있죠. 철거. 그러면 한번 읽어볼래요? 뭐 철거야. 아까 뭐예요? 이게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방해 배제 청구권을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물권적 청구권. 이걸 모르니까 뭐예요? 전부 흔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요 네 가지 개념을 반드시 다시 한번 잡고 가야 돼요. 자, 권리 그러면 읽어봐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자, 권한이라는 것은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권한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언천. 이게 뭐가 돼요? 근언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물건의 종류와 관련돼서 이렇게 또 지우는 순간 다 또 지워지죠 머릿속에. 자, 이거 하루아침에 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자, 그렇다면 이제 물건의 종류와 관련돼서 몇 종류? 8종류. 읽어봐요. 점유권과 본권. 본권은 다시 소유권과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영유물권과 담보물권. 영유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 그러면 담보물권과 관련돼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죠. 권리 뭐예요? 이익. 자, 이렇게 하면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자, 권한이란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권한이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언천. 이걸 뭐라고 해? 권한이다. 이렇게 우리가 적고요. 또 하나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있어서 요거 한번 적어봐요. 자, 권리에 대해서 좀 불련 설명을 하고 가야 돼요. 자, 권리의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죠. 이게 권리 의무야. 권리 의무.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봅시다. 자, 권리가 있으면 상대편에 뭐가 있어요? 의무가 존재하겠죠. 자, 두 번째. 자, 권리가 있는데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게 있겠죠. 세 번째. 자, 권리는 없는데 의무만 존재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러면 1, 2, 3 중에서 시험 범위가 아닌 게 있어요. 뭘까요? 시험 범위가 아닌 게. 1번은 당연히 시험 범위죠. 이거는 원칙이니까. 원칙이니까. 시험 범위가 아닌 거 3번이에요. 3번. 3번. 이걸 하나 적어놔요. 이거는 자, 법인의 공고 의무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게 바로 2번입니다. 2번이 바로 별표 3개짜리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권리는 있는데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거 뭘까요? 이게 그 유명한 써요. 형성권이야. 형성권. 자, 형성권이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권리는 있는데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게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야. 형성권이란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 이제 자, 일방적 어사 표시에 의해 효과가 발생하는 것. 이걸 무슨 건이라고 그래? 형성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형성건. 자,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판매건. 판매건은 물건이에요, 채건이에요? 아까 물건의 종류해서 물건의 종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판매건은 그러면 채건, 물건, 채건, 그렇죠. 자, 판매건은 일방적으로 하면 판매건이라는 것은 팔았다 되돌려 사는 거거든. 그러면 판매건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야 일종의 무슨 건이다? 형성건이라는 거야. 형성건이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이게 형성건이거든. 자, 우리가 특히 이제 가등기도 우리가 배우게 되거든. 가등기도 일종의 형성건이야. 형성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대표적으로 무슨 건? 형성건. 한번 봐봐요. 원리를 따져보자고. 자, 우리 자석을 갖다 대면 요거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해봐요. 요것도 그러면 마이너스라고 생각해봐요. 마이너스는 밀어내야 안 밀어내요? 밀어내죠. 그럼 벌써 눈치 빠른 사람은 자 봐봐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읽어봐요. 한매건은 가등기 대상이다. OX, X. 한매건은 가등기가 될 수 없습니다. 가등기 대상이 아니거든. 근데 봐봐요. 이 원리를 따져서 문제를 푸는 사람하고 봐봐요. 한매건은 가등기 X, 한매건은 가등기 X 이렇게 푸는 사람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매건도 일종의 무슨 건이에요? 형성건이야. 가등기도 뭐야? 일종의 형성건이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매건도 형성건, 가등기도 형성건이라면 우리가 마이너스는 밀어낸다고. 그러니까 뭐야? 한매건은 굳이 가등기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매건은 가등기 대상이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배웠어요. 무슨 건에 대해서 배웠죠? 형성건. 형성건이란 그러면 읽어봐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권리는 있지만 뭐는 없다.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 게 무슨 건? 형성건.
형성건이란 그러면 일방적 어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무슨 건? 형성건. 이렇게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권리의무 관계에서 특히 요 2번에 대해서는 잘 확인해 놓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저희가 이제 법을 배울 준비가 돼 있는지 없든지 한번 봅시다. 읽어봐요. 말이라고 그러는 사람은 이제 두 달 내내 이제 두 달째 들어가는데 뭐 리갈 마인드가 형성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공부가 다 된 사람은 말이라고 안 해요. 읽어봐요. 어사표시라고 있는다. 엊그제 뭐 강남에서 강의를 하는데 뭐 편의점 가서 뭐 담배를 하는 사는데 자 그러면 앞에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인데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뭐라 그래? 베리 땡큐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이 또 애국인도 아닌 사람이 뭐 애국인을 흉내를 내요. 그냥 고맙습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자기가 이런 마인드가 돼야 돼. 읽어봐요. 말 무슨 표시? 어사 표시야. 이게 돼야 돼. 그럼 봐봐요. 어사 표시 5자로 얹어봐요. 5자로. 어떤 사람은 의사 표시 그런다고. 뭐라고 써놨어요? 어사와 표시야. 어사 표시가 일치해야 돼, 불일치해야 돼? 일치해야죠. 그러니까 뭐예요? 불일치하면 이게 바로 비정상적 어사 표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마인드가 돼야 돼. 지금 말이라고 계속 하는 사람, 그러면 또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책을 혼자 읽어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수업을 들어서 자기가 써보라고요. 써보라고. 자, 그러면 봐봐요. 저희가 써봐야 뭐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를 냄새를 맡아가면서. 그럼 초창기에는 뭐예요? 책을 읽는데 흰 거는 뭐예요? 종이, 검은 거는 그래요. 글씨를 읽고 있다라는 거야. 제가 초창기에는 서두르지 말라고요. 하나씩. 그러니까 꼭 뭡니까? 오래 좀 공부한 사람들이 뭐에 수업을 안 들어. 왜 그럴까요? 왜 안 들을까요? 이런 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벌써 뭐예요? 공부가 다 된 사람, 학교 간 사람은 어사표시를 어사표시라고 안 읽는다고. 뭐라고 해요? 읽어봐요. 성립 요건이라고 읽는다. 그러면 성립 요건은 대표적으로 일반적, 공통으로 갖출 성립 요건은 3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한번 테스트 해보라고. 이걸 외우고 있는지 읽어봐요. 당사자, 그 다음에 어사표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읽어봐요. 당사자, 목적, 어사표시 무슨 요건? 성립 요건이라는 거야. 그러면 성립 요건이란 그러면 공통으로 갖추려니까 이제 빨리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첫자 따서 외우는 거라고. 당, 목, 의 이렇게 온다고. 그러면 자기가 이제 이렇게 지웠어요. 자 읽어볼래요? 성립 요건 읽어봐요. 성립 요건 이렇게 해야 돼. 성립 요건.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형성권에 대해서 기초적인 의미를 잡고 지금 등기법 바로 들어가면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서서히 하나씩 개념을 잡아가라는 겁니다. 제가 이 공시법령만 몇 년 했어요. 벌써 27년 차가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제 모의고사를 보니까 어때요? 성적이 안 나오니까 등기법 막 그런다고. 등기법은 서두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기초 여기 봐봐요. 모든 과목은 뭐가 그래요? 기초를 거꾸로 해봐요. 초기 강의가 가장 중요해. 그래서 초기 강의에서 기초를 탄탄히 두셔야 돼. 자 누구는 그래 여기 한번 봅시다. 올해 저보고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자 민법이 난이도가 어떻느냐 자꾸 물어봐요. 쉬웠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올해 뭐 쉽다고 단정을 내리느냐? 바로 읽어봐요. 기초가 시험에 다 나왔거든. 근데 기초를 다 까먹는단 말이에요. 기초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아리까리 하는 거야 기초.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들은 봐봐요. 40문제 중에 몇 개를 맞히기 위해서
어려운 것은 열 몇 개밖에 10개 확신해야 10개밖에 안 나와. 어려운 거는. 그러니까 공부하는 스타일이 요 10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쉬운 거는 몇 개예요? 30개. 그럼 30개만 맞춰도 합격이라는 거야. 근데 왜 그러면 저 기초를 못 맞추냐? 기초는 안다고 생각하거든.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저희가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무효. 무효가 뭐예요? 무효가 없잖아. 그렇죠? 무효. 무효가 뭐냐? 그러니까 발전성이 없는 사람들은 무효라 그러면 아, 무효 뭐 대단한 거냐 그냥 무효. 그러면 절대 문제는 풀릴 수가 없어. 무효란. 봐봐요. 이렇게 나와야 돼. 무효란. 자, 성립 요건은 갖추었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무효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저희가 봐봐요. 이런 어려운 문제를 저희가 개념에서 파생시켜서 문제를 풀어보라고요. 봐봐요. 자, 이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자, 당사자가 부존재한 경우 무행의 전환을 진행한다.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여기 오늘 앉아있는 분들은 다들 실력이 있어요. 잘하더라고. 지난주에 판단하니까. 자,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풀겠죠. 하나는 뭐예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암기해서 푸는 방법. 두 번째는 개념 대 개념을 잡아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봐봐요. 뭐가 부존재한데? 당사자 부존재한데.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무효. 무형의 전환을 진행한다. 자, 무효란 읽어봐요. 무슨 요건은 갖춰야 돼? 그러니까 당사자가 뭐 갖췄어요? 안 갖췄어요? 그러니까 무형의 전환을 진행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한 거거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그러니까 자 초창기 그러니까 이걸 암기해서 푸는 사람하고 자 두 번째 개념을 우리가 뭐예요? 개념을 암기해서 문제 푸는 사람은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험이 보면 이 시험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저희가 뭐예요? 개념을 잡아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나씩 발판을 끌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자, 성립 요건은 갖추었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여기 읽어봐요. 무슨 요건? 성립 요건. 성립 요건은 세 가지가 있죠. 읽어봐요. 당사자, 목적, 어사 표시. 이렇게 하나씩 끌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당사자, 목적, 어사 표시. 그러면 결론적으로 당사자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무효 취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무효라는 것은 성립 요건은 갖췄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이게 무효가 되는 거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문 자체가. 그러면 당사자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무형의 전환은 준행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등기법을 나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 민법을 전제 요건이 돼야 돼. 민법을 모르면 등기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끌어 나갈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오늘 아주 중요한 개념을 하나 배웠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무슨 건? 형성건이란. 자, 형성건을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읽어봐요. 권리는 있지만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그러면 요청이 권리는 있죠. 그러면 일방이죠. 그러면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무슨 건? 형성건. 오늘 첫 시간에 우리가 적어줬던 것은 반드시 우리가 암기가 돼야 된다는 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이제 맨 위에다 이제 봐봐요. 자, 파트 2 부동산 등기법. 자, 이제 등기법을 배울 자격을 이제 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한번 보죠.
자,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부동산 등기법 몇 문제 12문제라고 써요. 12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초창 오늘 첫 시간이니까. 자, 여기에다 플러스 4를 쓰세요. 플러스 4. 플러스 4. 자, 여기 이제 물권법이에요. 물권법. 자, 물권법이 14문제 출제되는데 특히 등기 관련과 관련돼서 요 네 문제가 바로 등기가 관련된 문제야. 등기와 관련된 문제야. 자, 그러면 이제 토탈 그러면 등기법은 오리지널로는 16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1차의 물권법에서 4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그러면 등기법과 관련돼서 12문제, 그래서 16문제. 그럼 사실은 16문제야. 16문제. 자, 여기 봐봐요. 자,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24문제죠. 24문제. 자, 봐봐요. 원래는 봐봐요. 자, 지적 파트. 자, 세표까지 합쳐서 40문제가 되죠. 그럼 몇 개예요? 세어봐요. 하나, 둘, 셋. 그러면 40문제 곱하기 몇 분의 1이에요? 공시가 차지하는 비율은 3분의 2라는 거야. 나눠봐요. 몇 문제가 출제돼야 정상이. 더 숫자만 나오면 이상해지죠. 몇 문제예요? 자, 3일은 3. 자, 3일은 3. 3, 3은 9. 자, 그래서 이제 뭐예요? 한 26. 원래는 27문제 출제되는 게 정상이야. 27문제. 왜 27문제가 안 나올까요? 원래는 27문제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초창기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27문제. 그러면 세법은 몇 문제예요? 13문제죠. 그러니까 13문제가 나오니까 세법을 안 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그래서 자, 등기법 12, 지적 12. 그래서 세법 몇 문제? 16문제가 출제되는 겁니다. 자, 여기 봐봐요. 자, 24문제하고 16문제. 자, 그러면 세법이 몇 문제, 공시법이 몇 문제 더 출제돼요? 8문제죠. 어떤 사람은 뭐예요? 4문제 더 출제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엄청난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그러면 요거 봐봐요. 자, 몇 문제예요? 24문제. 몇 점이에요? 60점이죠. 그러면 세법 이거 포기해도 되라는 거야. 결론은. 자, 공시하고 세법은 밥벌이만 하면 돼. 밥벌이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공시에도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하면 60점 이상은 나올 수 있거든. 그럼 세법은 안 하더라도 몰빵 3번으로 다 찍어봐. 그렇죠? 4-5개는 맞는다고. 4-5개는.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필요해요? 공부할 때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야.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야. 전략이. 자, 그러면 세법도 만만치 않아요. 올해 뭐요? 어렵게 출제됐죠. 자, 그러면 이제 등기법과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의미가 나오고요. 그러면 자기가 읽을 때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부동산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부동산이 뭐예요? 부동산이. 어떤 사람은 부동산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움직이지 않는 거. 그럼 동산은 움직이는 것. 이러면 뭐예요? 실력이 안 붙어. 자, 여기 밑에다 하나 써요.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나와야 돼. 자, 그러면 동산이라는 것은 뭐예요? 반대 해석하면 되겠죠. 토지 및 정착물 이해의 것. 이걸 뭐라 그래요? 동산. 이렇게 돼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법의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정착물 중에 여기에다 줄쳐놔요. 건물이네. 그렇죠. 건물.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자, 등기부는 크게 몇 종류가 있어? 2종류.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천히 실마리를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보라고. 그러니까 토지 및 정착물. 그러면 정착물 중에서 대표적으로 건물이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몇 원화돼 있다? 이원화돼 있다라는 거야. 이원화. 요걸 잡고 가야 돼요. 이원화돼 있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이원화됐죠. 그러면 등기부가 몇 종류예요? 2종류라는 걸 잡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자, 부동산 등기법 시간에 들어오면 항상 머릿속에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부. 등기부 그러면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토지냐 건물이냐 이걸 잡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부터 뭐예요? 깨트려야 돼요. 파기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토지 및 정착물 중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건물이 있다라는 거 잡아놓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몇 원화 돼 있다? 이원화 돼 있다. 그래서 요 밑에다 줄을 딱 놓고 법정지상권의 문제가 이제 서서히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민법에서 법정지상권을 배우게 되거든. 그럼 법정지상권은 여기 봐봐요. 요거 읽어볼래? 법률 규정이죠. 그래서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벌하려면 등기하라.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야. 그럼 법정지상권의 문제는 왜 발생할까요? 토지와 건물이 몇 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나씩 따져 나가라고. 등기. 그러면 요 등기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써놔요. 바로 공시네요. 공시. 그렇죠. 공시. 그렇죠.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이 탄생하게 되고요. 그러면 쭉 오셔가지고 그 옆에다 이제 또 하나 잡아둘 거는 자, 등기 등록이라고 써요. 자, 등기 등록. 저당권이라고 써요. 자, 등기 등록은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볼래요? 자,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죠. 자, 읽어봐요. 부동산 일부 공시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부동산 일부에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은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 민법 문제가 이거죠. 자중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를 골라라. 무슨 건? 저당권. 저당권이 올해 출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항상 저당권을 생각할 때 등기 등록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놓고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여기까지만 써놓고 앞으로 이제 자, 두 가지를 이제 자기가 외우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고. 자, 임목 등기부에 한 임목. 자, 읽어볼래요? 명 읽어봐요. 인 읽어봐요. 방법에 의한 임목이야. 명인 방법이 명백하고 인식 가능한 표시 방법. 이게 명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통점을 읽어봐요. 임목이죠. 차이점은 등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여기는 없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는 그러면 소유권의 대상이 돼야 안 돼? 되죠. 저당권의 대상도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명인 방법에 의한 임목은 소유권의 대상은 될지언정 저당권의 대상은 될 수 없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된다고. 그러니까 일단 요거부터 기초를 잡고 가야 돼. 그러면 등기 등록 그러면 저당권 요걸 우리가 잡고 들어가야 돼요. 등기 등록 그러면 저당권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잡아놓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자.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기초부터 천천히 이제 집에 가서 복사. 부동산이란 그러면 읽어봐요. 토지 및 그 정착물 중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건물. 그러면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몇 원화 돼 있다? 이원화 돼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잡아내야 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 부동산 등기란 그러면 이제 밑에다 맨 위에다 한번 써요. 부동산 등기란 이제 등기란 개념부터 이제 가자. 부동산 등기란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등기소 그러면 가로 열고 등기소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등기소 그럼 뭘까요? 등기소에 왜 가요? 등기 좋아요. 신청이네. 그렇죠. 신청. 등기관한테는 뭐하러 가요?
접수하러 가네. 등기부는 뭐하러 가요? 기록하러 가네. 그러면 이제 잡히나요? 자, 부동산 등기란 등기소에서 등기한이 등기부에 뭐다 기록하는 것. 자, 그러면 앞으로 등기소 그러면 항상 이제 요거하고 매치. 자, 등기소 그러면 신청이야. 둘이 가면 공동, 혼자 가면 단독 신청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봐봐요.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면 뭐가 될까요? 방문 신청이 되고요. 집에서 신청하면 전자 신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등기소 그러면 신청, 등기관, 접수, 그러면 등기부, 기록이라는 걸 잡아줘야 돼. 왜 기록일까요? 요거는 꼬리표를 이렇게 보내요. 바로 전산 등기부를 나타내게 돼. 자, 그러면 이제 등기부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등기부 밑에다 이제 써요. 일반 등기부는 자, 세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어. 그래서 표제부, 두 번째 가구, 얼구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항상 등기부란 그러면 표제부, 부동산의 신상이에요. 자, 읽어봐요. 가구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를 기록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등기부는 일반 등기부는 그러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걸 먼저 뭐의 기초 공사를 하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등기부는 몇 종류? 두 종류.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등기부의 구성은 몇 개로 구성되어 있다?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표제부, 가구, 얼구. 자, 표제부는 이렇게 써놔요. 자, 가구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관리, 공통점은 권리관계라는 거예요. 권리관계. 지금 사실관계가 많아요? 권리관계가 많아요? 권리관계가 많죠. 그러면 다시 이제 개념을 잡습니다. 부동산 등기란 등기소에서 등기하니 등기부라는 공적 정보에 표제부 갖고 얼구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 등기란 등기소에서 등기하니 표제부 갖고 얼구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그러면 자, 등기소에서 등기하니 등기부라는 공적 정보에 갖고 그 권리관계를 주된 권리죠.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하면서 부수적으로 사실관계를 기록하는 것 이게 바로 부동산 등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앞으로 이제 표제부 그러면 사실관계, 갖고 얼거는 권리관계를 떠올려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 부연 설명을 하나 또 달아봐요. 자, 접수하고 기록하고 어디가 빨라요? 접수하고 기록이 어디가 빨라요? 접수죠. 그러면 기록이 더 늦죠. 그러면 봐봐요. 등기부에 기록해야 효과가 나타나거든. 그러면 자고에는 봐봐요. 접수 시점부터 여기 뭐예요? 기록 시점까지 뭐가 벌어졌어요? 자, 텀이 생기죠. 텀이 생기면 어때요? 사기꾼이 개입될 여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 적어놓으라고. 그래서 이제 등기법의 효력 발생 시기는 등기부에 기록하면 언제 효력 시기는 뭐 할 때다. 기록한 때가 아니라 뭐다 접수한 때.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2000 부동산 등기법 전부 개정안에서 개정안을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그럼 하나 효력 발생 시기 하나 써놔요. 자, 효력 발생 시기. 그러면 기록한 때다 접수한 때다. 접수한 때. 그래서 시험에 계속적으로 출제되는 거라고. 그래서 기록한 때가 아니라 접수한 때 이렇게 이제 의미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부에 기록하면 어디로 올라갔죠? 접수한 때로 갔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걸 바로 법률로 소급표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하나 요거는 외워둬야 돼요. 그러면 효력 발생 시기 뭐 할 때? 접수한 때. 다시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의 효력 발생 시기는 기록한 때다. 어때? X. 기록한 때가 아니라 뭐예요? 접수한 때. 그래서 워낙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첫 시간과 관련돼서 많이 배웠어요. 첫 시간은 집약한다면 일단 첫 번째 물건의 특질. 두 번째, 물건의 종류, 머릿속에 반드시 우리가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와 관련돼서는 권리, 권능, 권한,
권한의 개념을 반드시 우리가 잡아둬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 등기부는 그러면 크게 몇 종류가 있어? 두 종류.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매달화되어 있다, 이완화되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잡아두시고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란 이제 앞으로 읽을 때 제가 요거 읽어보세요. 그러면 봐봐요. 신청, 좋아요. 자, 올해 수강생은 이상해요. 한번 가르치면 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봐봐요. 접수, 요거는 기록, 그렇죠. 기록, 요걸 잡아야 돼. 다시요. 신청, 접수, 기록이에요. 효력 발생 시기는 접수한 때 꼭 기억해 두세요. 그 이제 표제부 갖고 알고 이렇게 이제 정돈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449페이지와 관련돼서 맨 위에 1번 한번 줄이라도 한번 꺼보자고요. 자, 부동산 등기란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 정부에 부동산 표시 줄 잡아요. 부동산 표시. 그럼 세자로 원칙은 뭘까요? 표제부라고 써요. 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에 줄 서놔봐요. 권리관계는 밑에 뭐가 나야 돼? 갖고하고 얼고, 그렇죠? 갖고 얼고. 이제 글씨가 살아서 움직인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동산 등기란 등기관이 국가기관인 법정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 정부의 부동산 표시 즉 표제부 또는 갖고 얼구의 전산 정보 처리에서 기록하는 것 또는 그 기록 자체를 말한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 개념을 다시 한번 잡고 들어가야 된다. 자, 첫 시간과 관련돼서 그 정도만 우리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첫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야. 등기법 올해는. 그러니까 또 기초를 정확하게 우리가 잡고 들어가야 돼요.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